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하루로 만들고 남은 모든 날 동안 꾸준히 반복만 한다면 모든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제가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해서 떠올려 보면요. 사실 답답했던 겁니다. 인생을 막 바꿔보고는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주위를 봐도 물어볼 사람도 딱히 없었던 거죠. 이런 시기를 겪었던 분이나 또 겪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책을 찾아본다거나 기존의 사고방식, 생각을 바꾸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통찰과 메시지를 직접 전해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와서 누가 이렇게만 살면 돼. 이 방법대로만 살면 인생 바뀌고 원하는 삶, 그거 살 수 있어.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준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말 그대로 살아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타가와 야스시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책, 이 영상은요,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책인데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렉스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에게도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간 불경기 속에 구조조정이 몇 번 있었지만 어찌어찌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다음 차례는 자기 차례일 거란 그런 예감이 확 들었다. 사실 그런 느낌을 못 느낀다는 게 불가능했다. 맡고 있던 중요한 업무들은 젊은 직원들에게 이미 넘어갔고 잡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회사를 쉽게 그만두지 못했던 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을 아직 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입의 일자리를 당장 찾지도 못할 것 같았고 잘릴 때까지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버틸 생각이었다. 그렇다. 알렉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구박과 괴롭힘이 심해졌다. 알렉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보였다. 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현실도 알렉스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일까? 알렉스는 그날 바로 휴가 신청을 내고 집에는 급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말한 뒤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그리고 알렉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일 때문에 3년가량 머물렀던 곳, 살면서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그 곳, 시골 마을 공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난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때 숲속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왔다. 이곳에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방인에 가까운 모습의 소년은 알렉스가 앉아있던 벤치 옆에 와서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드라고 해요. 당신이 마지막 현자인가요? 저는 마지막 현자가 오늘 이 공원, 이 벤치에 나타날 거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당신이 마지막 9번째 현자 맞나요? 알렉스는 이 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알렉스 몰트먼이야. 유감스럽지만 네가 찾는 현자가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는 인간이지. 알렉스의 말을 들은 소녀는 실망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가방 속에서 커다란 책을 꺼내 들었다. 사이드는 그 책을 알렉스에게 내밀었다. 현자의 서라는 제목 밑에는 모든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현자가 되는 여행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사이드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현자의 서라는 책을 완성해서 마지막 현자에게 건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알렉스는 책을 받아 들었다. 사이드가 책을 거의 다 완성했다고 말했지만 펼쳐봤더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이드의 손에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이 있었다. 이건 현자의 설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에요.
현자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지니고 있는데 제가 만난 현자들은 책에 가르침을 주었다는 증표로 각자 하나씩 조각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8명의 현자를 만나 8개의 조각을 받았고요. 사이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각을 표지 한가운데 틀 앞에 끼워 넣자마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던 책에 갑자기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이드와 8명의 현자가 나눈 바로 그 대화였다. 그리고 사이드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현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사이드가 성장했다고 9번째 현자가 인정해주면 마지막 조각과 함께 비전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알렉스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조차 없었지만 한편으론 흥분되기도 했다. 현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만약 오늘 이곳에 온다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고 싶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의 인생에 현자의 가르침이 꼭 필요했다. 사이드, 내가 이 현자의 서를 읽어도 될까? 허락을 받은 후 알렉스는 쿵쾅거리는 심장소리와 함께 천천히 책을 펼쳐 들었고, 그렇게 현자의 서를 읽기 시작했다. 책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이드의 14번째 생일날이었다. 할아버지는 사이드에게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지 결정하기 위해 여행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여행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이드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물었다. 사이드는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사이드에게 할아버지는 현자의 서를 건넸다. 아직 이 책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 앞으로 여행을 하면서 네가 이 책 속의 이야기를 채워나가야 해. 네가 뭔가를 배우면 배운 내용이 이 책 속에 새겨질 거야. 넌 그저 배우기만 하면 돼.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틀림없이 모두 터득할 수 있을 거야. 먼저 너 자신을 믿어야 하고. 사이드는 잠시 넋을 놓고 책을 바라보다가 여행을 하게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꼭 최고의 현자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사실 사이드는 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이드는 첫 번째 현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내가 첫 번째 현자란다. 사이드는 자신이 만나게 될 첫 번째 현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리라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었고, 더욱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사이드에게 퍼즐 조각 하나를 건넸다. 너는 한 가지 행동을 했어. 여행에 나서겠다는 한 가지 행동 말이다. 그리고 그 행동 덕에 지금 이 조각을 하나 얻었지. 인생이란 이런 과정의 연속이야. 잊어서는 안 돼. 네 행동의 결과로 퍼즐 조각 하나를 얻지만 그것만 보고 미래의 완성된 그림을 떠올릴 수는 없잖아. 마음속에 큰 그림, 즉 꿈을 그리고 나아가 행동하면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하나를 얻게 되는 거지. 사실 손안에 들어온 그 조각 하나는 실패도 성공도 아니야.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각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다. 그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기 때문에 내 손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뿐이야. 손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건 어디에 쓰일 조각일까? 이건 어디에 얼마나 잘 맞을 조각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비전이란 건 말이지, 네가 마땅히 그려야 할 위대한 그림이야. 꿈과는 조금 다르지. 완성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맞출 때 머릿속에 막연히 떠오르는 그림이 꿈이라면 비전은 훨씬 더 또렷하지. 완성된 그림 그 자체야. 완전한 그림을 알고 조각을 모아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의 인생이란다. 그렇다. 첫 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행동이었다. 어떤 행동을 한 결과 우리가 손에 넣는 건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림을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커다란 보상을 기대하거나 반대로 일을 그르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설령 손에 놓인 조각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거나 자신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진다 해도 그것이 당신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완성된 그림을 보면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조각이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이드는 할아버지, 아니 첫 번째 현자가 알려준 대로 두 번째 현자를 찾아 나섰다. 두 번째 현자는 사이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다. 사이드, 너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넌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깨달아야만 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깨닫는 거야.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볼 때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지구라는 이 별이 얼마나 작은지,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각하곤 하잖아. 하지만 우주를 만든 위대한 힘은 그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무한히 펼쳐지는 마음을 심어줬고 위대한 힘을 줬어. 그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인 마음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너의 내면에 있는 위대한 힘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일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주를 만들어낸 그 위대한 힘 역시 너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 움직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바로 그 순간 네 마음과 그 위대한 힘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과 운명처럼 만난다든지, 우연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물론 그게 꼭 반갑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너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면 위대한 힘이 반드시 너에게 건네어 줄 거야. 왜냐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신비한 우연을 만나기 때문이지. 두 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가능성이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우주의 모든 존재를 창조한 위대한 힘은 인간을 만들었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에게만 자신과 같은 커다란 힘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다. 인간은 그 마음을 통해 지금껏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끊임없이 현실로 만들어 왔다. 당신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실현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온전히 자각해야 한다. 바로 그때 당신의 인생이 성공의 길을 걷게 된다. 시간이 흘러 사이드는 세 번째 현자를 찾아 나섰다. 어둑어둑한 나무 숲에서 말을 타고 나타난 세 번째 현자는 덩치가 컸다. 그는 운도 떼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란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훌륭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해. 인간은 말이야, 누구나 스스로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태어나 경험하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감과 용기를 잃고 스스로를 가치없는 인간으로 여기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너의 유일무이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늘 높은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단다. 바로 타존감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오직 나만 귀하다는 뜻으로 착각하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하지만 말이다, 너 자신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 역시 소중하고 기적에 가까운 존재이며 위대한 힘을 나눠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의 자존감은 타존감과 같은 높이여야만 해.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비하해서는 안 돼. 또 스스로를 타인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자신하면서 오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거야. 사이드는 갑자기 세 번째 현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산과 산 사이 높이 솟은 성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같은 나라 사람부터 다른 나라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힘과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그렇다. 세 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자존감이었다. 자신에게 더없이 귀중한 존재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위대한 힘을 내면에 간직한 존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타존감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타존감과 자존감은 같은 높이여야만 한다. 사이드는 이어서 네 번째 현자를 만나 목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것. 스스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막 쫓다 보면 사람은 놀랍도록 강한 의지의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사이드가 5번째 현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호화로워 보이는 한 저택이었다. 5번째 현자는 사이드에게 두꺼운 책 5권을 건네주며 자신만의 속도로 읽어보라고 말했다. 이 5권의 책은 모두 위인들의 삶을 기록한 전기였다. 그리고 사이드는 책을 다 읽은 후 현자를 찾았다. 나는 너에게 다양한 사람의 전기를 읽게 했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 세기의 발견을 이룩한 사람, 강대한 나라를 세운 사람,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일평생을 검소하게 산 사람, 그리고 불행한 시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온 한 사람까지. 그런데 이런 위인전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구나. 이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저절로 납득하게 되는 내용들이 꼭 등장해. 그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위인전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시간이 흘러서 너의 전기를 읽는 사람이 와,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야 해. 절대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너는 너의 전기를 읽는 누군가가 네가 훗날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하루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인생은 뭐 성공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되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하루로 만들고 남은 모든 날 동안 꾸준히 반복만 한다면 모든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거야. 네가 오늘 쓸 수 있는 건 네 전기 속 단 한 페이지뿐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니? 5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현재였다. 인생은 단 한 권의 전기를 완성하는 일과 같기에 언젠가 나의 전기를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커다란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들 만큼 스스로 그런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써버린 페이지를 몇 번이고 다시 들춰보면서 후회하거나 아직 쓰지도 않은 빈 페이지를 막 넘기면서 불안해하느라 귀중한 하루를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이드는 곧이어 6번째 현자의 가르침인 시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일푼으로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 하지만 그들이 투자한 건 돈이 아닌 시간이라는 재산이었다. 그렇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투자했고 그것만이 진정한 투자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성공했다. 사이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진리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7번째 현자를 찾아 나섰을 때 사이드는 몹시 지루했고 지쳐 있었다. 드넓은 사막 마을에 도착했고 거기서 7번째 현자를 만났다. 그는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동쪽 오아시스 마을 사람들은 8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오아시스의 리더는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두었다는 것이다. 그 규칙은 이러했다. 자신의 행복만을 간절히 바랄 것, 오로지 자신이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만 찾으며 살 것. 동쪽 오아시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쪽 오아시스의 작은 마을 리더는 이런 규칙을 정해두었다. 타인의 행복을 절실히 바랄 것, 오로지 다른 사람이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만 찾으며 살 것. 그리고 현자는 사이드에게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물었다. 사이드는 타인을 위해 살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만 찾는 서쪽 오아시스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떠한가? 두 곳 중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동쪽 오아시스에 살면 마을 주민 800명 중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오직 나 하나뿐이지만 서쪽 오아시스에 살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199명이나 되는 셈이니 서쪽 오아시스에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단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곳이 어디든 동쪽 오아시스, 서쪽 오아시스가 존재하고 어느 오아시스에서 살지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 7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행복이었다. 사람은 어떤 행복을 찾으며 사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속한 오아시스가 달라진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동쪽 오아시스의 주민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서쪽 오아시스의 자리를 잡고 산다는 건 머리로는 좋다는 걸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쉽지 않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결국 서쪽 오아시스의 주민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다. 8번째 현자를 찾아 나선 사이드는 한 병원에 들어섰다. 처음엔 그 병원의 의사가 현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여자 간호사가 사이드가 찾던 현자였다. 그녀는 인생이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결단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택과 결단도 결국 이것의 결과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말이었다. 말은 많은 걸 움직여.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네가 평소에 쓰는 말에 사람들이 이끌리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 결국 말이 만남과 이별을 만든다는 거야.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흔히 어떤 결과에 대해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말을 자주 하지만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에 불과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운이 좋아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니야. 그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서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끌어당기는 게 행동이고 그 행동을 결정짓는 게 바로 말이란 거야. 오늘 하루,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거나 행복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그런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그럴 때일수록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내 머릿속으로 떠올릴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말해야 한다. 그 말에 따라서 진짜 성공이 당신 곁에 바짝 다가올 거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빨리 알아채야 한다. 그렇다. 8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말이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이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떠올린 말에 의해 나타난 당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머릿속으로 떠올리거나 입에 담는 말은 훗날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 쓸 만한 그런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떠올리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말한다. 당신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 된다. 알렉스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단숨에 읽었다. 사이드가 보여준 현자의 선은 이렇게 8번째 현자의 가르침 이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알렉스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스스로 운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자의 서에는 오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래서 난 성공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바빴다. 결국 오늘 하루를 있는 힘껏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이다. 눈을 감고 벅찬 표정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알렉스의 얼굴을 어느새 잠에서 깬 사이드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사이드를 향해 알렉스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건 정말 진심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사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스 씨, 마지막 현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알렉스가 어리둥절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자의 서를 펼쳤을 때 마지막 장에 새로운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 마지막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감사였다. 인생을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정말 그렇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모든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마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여전히 매일매일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힘들게만 느껴진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인생은 퍼즐이다. 흐트러진 퍼즐 조각을 보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보인다.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매일매일 퍼즐 한 조각이 당신에게 주어진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날이 있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다. 당장 그림이 되지 못하고 인생 한 구석에 무더기로 쌓아놓은 그런 퍼즐 조각들을 마주할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하루 한 조각,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지루하지만 충실하게 채워가 보는 것이 인생이다. 상투적인 의미의 충실, 성실이 아니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남들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퍼즐 조각들을 나의 그림에 꾸역꾸역 우겨 넣지는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그 그림의 주인 역시 바로 당신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